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1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을 했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오늘 일정 중에서 이 소통을 하는 모습, 기자들과 직접 만나는 모습, 이것을 보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중에 청와대 출입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 청와대 출입을 안 할 때도 항상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과 그 비서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취재를 하고 시사 잡지 신동아 같은 데 계속 기고를 하고 또 종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책을 두 권 썼죠. 하나는 도대체 청와대 무슨 일이, 그런 책을 한번 쓴 적이 있고, 최근에 대통령의 사람 쓰기, 대통령의 용인술, 이것도 펴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대통령의 이 어떤 국정 운영, 또 인사, 또 언론과의 접촉, 특히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제가 꾸준히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8번째 대통령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초반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킨십입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면을 보면은 어제 오늘 것만 일단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뒤에 보는 청와대, 그저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를 했던 청와대는 집무실, 비서실, 기자실 다 다른 건물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비서동이나 대통령인데 아예 접근도 못합니다. 자, 풀 기자 때 들어간다 해도 풀 기자 때 들어가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용산 집무실은 1층으로 되어 있죠. 1층, 한 동으로 되어 있죠. 크게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과 5층에 집무실이 있는데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관에서 출퇴근할 때 현관에서 대통령을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몇 개 일정이 있었죠. 국회에서 그 행사가 있었고 거기 또 참석했다가 또 신라호텔에서 또 연회가 있는데 그걸로 참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무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집무실 현관에서 대통령이 나가는 모습을 기자들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정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오늘은 현관에서 말까지 했습니다. 직접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이, 풀 기자도 아닌데, 이것은 다른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느끼지 못하실 테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오래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청와대 취재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모습이 단지 저 뒤에 보는 청와대 구조와 용산 집무실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고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대기하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만 엘리베이터 여러 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기자들이 가서 현안을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 상상만 해도 저는 이 가슴이 뛰는 이 대통령의 취재 기자를 다시 한다면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날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이 시스템.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은 혼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뭐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하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 구중 궁궐 안에 있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중에 완전히 차단을 하는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일정 부분 서로 거리는 둬야 되지만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꾸준히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현관에서 기자들이 마주쳤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청 로비에서 만나서 이른바 백플을 했습니다. 백플. 백플은 기자들의 용어인데 백그라운드 브리핑.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래서 어떤 현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배경을 설명해주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직접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자, 8시 35분에 오늘 서초동에서 출근을 했죠. 8시 45분에 대통령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청사 앞에 차량을 이용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차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중앙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집무실로 올라가는 성관계를 타려고 하는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로비에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 출근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저 사진도 찍겠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 기자들을 발견하고 먼저 말을 붙입니다. 대통령이. 1층 애들 다 입주했어요. 책상들은 다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한다. 말을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건네니 출입 기자들은 기회죠. 그래서 쏜살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첫 출근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가 첫 출근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그래서 통합은 너무 당연해서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렸죠. 한겨레 신문 오늘 일면 톡 기사가 어제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 메시지 없었다. 이것을 한겨레 신문이 아침 조간에 실었기 때문에 이것을 봤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치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인데 뭘 또 통합하느냐. 그리고 사실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통합 말로만 했어도 통합한 적 한 번도 없죠. 통합의 정치 한 적이 없죠. 전부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통합의 정치를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출퇴근길에서 국민과 마주치고 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부터 얘기를 한 것이다. 어제 가치를 쭉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통합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최초로 출퇴근한 대통령으로서 소감이 뭐냐 물으니까 특별한 소감은 없다. 열심히 일해야죠 하고 짧게 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YS, DJ 때 청와대는 이 기자들에게 하루에 2번 개방을 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러면은 기자들이 들어가서 주로 비서동에서 정무수석 아니면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과 1시간 동안 이 취재 겸, 이 환담 겸 티타임을 하고 나와서 필요한 거는 기사를 쓰고 또 엠바고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안 쓸 거는 쓰지 않고 그런 식이 됐죠. 그래도 대통령 쪽에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저 본관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옆에 비서동만 갔죠. 그리고 그마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어질 때까지 그마저도 다 봉쇄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춘추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와서 브리핑을 해야지 겨우 한 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고 춘추관 출입 기자다. 그런 말까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격세지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같은 건물 안에서 1층에서 로비에서 마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감개무량하다
그런 표현까지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당선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일청에 가서 기자들을 통해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앴습니다.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 쭉 이어지기를 바라고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과의 기자들을 통한 소통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요건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주목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취임식에서도 상당히 큰 이목을 끌었는데 오늘 아침에 첫 출근을 하는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길을 반려견들과 함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서 배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려견 마리, 나래 이렇게 끌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모습도 상당히 이채롭죠. 출퇴근길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민들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고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반려견 2마리와 같이 쳐다보는 이런 사진도 다 공개가 되는 상당히 투명화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하나 해프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 그 밤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 기념 만찬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환담을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죽겠냐. 활짝 김건희 여사 만나서 윤호중이 활짝 웃으니까 SNS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윤호중 위원장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선인 시절에도 계속 이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을 했죠.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 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력 부풀리기 이런 것을 막 들춰내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 만찬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막 입을 가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양이 찍히니까 그 극성스러운 친문 네티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웃음이 나오나? 김건희 씨가 주는 술이 좋았나?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웃던데 좋아 죽겠냐?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네요. 윤석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힘으로 억압, 반지성주의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만찬에 참석해 김건희와 희희낙낙하는 윤호중, 김건희 특단의 조치 운운하더니 김건희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 지랄 민주당 망해라. 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허탈해하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